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데 치킨 한 마리 시키려다가 손가락이 멈춘 적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 대구에 사시는 67세 부부인데요. 국민연금 165만 원 꼬박꼬박 나오고 통장에 1억 8천만 원 고스란히 있어요. 숫자만 보면 노후 걱정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부 손자가 놀러 온 날 저녁 치킨 한 마리 앞에서 진짜로 망설였습니다. 앱을 열었다 닫았다 2번이나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노후의 진짜 감각이에요. 돈이 있어도 쓰는 게 무서운 그 심리, 그리고 이 부부가 22년 된 낡은 17평 아파트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본인 이야기처럼 느끼실 거예요. 후반부에는 이 부부가 실제로 내린 결론, 그리고 노후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 부부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할아버지 성함은 박종수 씨, 할머니는 김순희 씨. 둘 다 올해로 67이에요. 동갑 부부입니다. 대구 변두리 버스를 갈아타야 시내 나가는 동네에 살고 계세요. 22년 전에 분양받은 17평 아파트. 그 아파트 지금도 거기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분들 영상 찍겠다고 연락드렸을 때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집이 뭐가 볼 게 있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게 좋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요. 진짜라서요. 할아버지 박종수 씨는 35년을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제조업, 금속 가공 쪽이에요. 회사가 작아서 퇴직금은 많지 않았고 62세에 정년 맞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경비 알바도 하셨는데 작년부터는 허리가 안 좋아서 그것도 쉬고 계세요. 할머니 김순희 씨는 애들 어릴 때부터 줄곧 가정주부로 계셨고 중간에 마트 계산원 파트타임 잠깐 하셨대요. 5년쯤. 지금 두 분 수입은 국민연금 합산 165만 원, 할아버지 연금이 112만 원, 할머니 연금이 53만 원이에요. 할머니 연금이 적은 건 납부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업주부 세대가 다 그렇듯이요. 그리고 통장에 모아둔 돈 1억 8천만 원. 이게 두 분이 30년 넘게 허리띠 졸라매고 모은 돈이에요. 적금 부어서 만든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1억 8천입니다. 자, 이 숫자들 보시면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아요. 연금 165만 원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활은 가능하거든요. 통계청 자료 보면 65세 이상 부부 가구 평균 생활비가 23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165만 원은 그보다 좀 부족하죠. 근데 거기에 통장 1억 8천이 있으면 여기서 매달 조금씩 꺼냈으면 되잖아요. 계산상으로는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한 달에 저축 빼고 실제로 얼마 쓰세요? 라고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러셨어요. 130만 원? 많아야 140? 저 순간 할머니 얼굴에 뭔가 복잡한 게 스쳐 지나갔어요. 뿌듯함인지 불안함인지 그게 뒤섞인 표정이었는데요. 연금이 165만 원인데 실지출이 130만 원에서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잖아요. 25만 원에서 35만 원이 매달 남는 구조예요. 거기다 통장에 1억 8천이 있고요. 그런데 치킨 한 마리를 망설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싶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치킨이 지금 얼마예요? 2만 원, 2만 2천 원 하더라고요. 손자 왔을 때 한 마리 시키면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이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키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돈이 나중에 병원 가야 할 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제 가슴이 딱 내려앉았어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치킨을 못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무서워서 그 돈이 나중에 필요할까봐 지금 쓰는 게 불안해서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노후의 진짜 심리예요. 아무도 이걸 유튜브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다들 얼마 모으세요? 연금 얼마 받으세요? 그 숫자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할아버지 박종수 씨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좀 적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돈 쓰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한참 있다가 이러셨어요. 내가 평생 일하면서 한 달에 내 용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5만 원이었어. 5만 원.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야. 지금 연금 나와도 내 손으로 쓰는 게 어색해. 이 말이 저한테 진짜 크게 와닿았어요. 35년을 일하면서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다고요. 다 집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몸에 뭐가 새겨진 거냐면요.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라는 감각이에요. 지출 자체가 불안함인 거예요. 그게 67살이 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노후 심리 연구에 따르면요. 은퇴 이후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돈이 있어도 쓰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소비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세대, 극도의 절약 습관으로 자산을 쌓아온 세대에게 이 소비 불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서 자산이 있음에도 소비를 평균보다 30% 이상 낮게 유지하는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쓰는 게 불안해서예요. 이게 바로 박종수, 김순희 씨 부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분들 실제 한 달 살림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가계부를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공책에 날짜별로 지출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5년째 그렇게 쓰고 계신데요.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 나와요. 22년 된 낡은 아파트라 관리비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단열이 안 좋아서 겨울엔 가스비가 더 올라가고요. 식비는 한 달에 45만 원 안팎이에요. 두 분이서요. 마트 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이랑 금요일. 그날만 가고 가서도 목록에 없는 건 안 사요. 할머니가 전날 밤에 메모지에 살 것들 적어 가신대요. 통신비는 두 분 합쳐서 5만 원 정도. 알뜰폰이에요.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어려우셔서 아직 일반 폰 쓰시거든요. 병원비가 매달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이게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67이면 고혈압, 당뇨, 무릎, 허리, 뭐 하나씩은 다 챙기셔야 하잖아요. 할아버지 허리 때문에 정형외과, 할머니 혈압약, 안과. 이게 다 쌓이면 30만 원이 그냥 나가요. 교통비는 거의 없어요. 두 분이 다 운전을 안 하세요. 버스 타고 다니시는데 어르신 무임이라 거의 공짜예요. 대신 먼데 가기가 불편하시대요. 기타 잡비로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여기에 명절이나 손자 생일 같은 것 끼면 그 달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더 나가고요. 이걸 다 합치면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35만 원 사이예요.
연금 165만 원에서 이걸 빼면 30만 원에서 45만 원이 남아요. 이 돈이 매달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부 여행을 안 가요. 외식을 거의 안 해요. 문화생활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유일한 낙이 동네 공원 산책이고 할머니는 주말에 TV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러셨어요. 경주요. 경주 가보고 싶어요. 대구서 가깝잖아요. 근데 남편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냥 나중에요. 나중에요. 이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아프게 들렸어요. 나중에. 나중에 언제요? 지금 67인데 허리가 안 좋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잖아요. 그걸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그래도 나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돈 쓰는 게 불안하니까요. 경주 여행이 얼마나 들겠어요. 당일치기면 교통비 2만 원, 밥 한 끼만 5천 원, 입장료 합쳐서 한 5만 원이면 되잖아요. 두 분이면 10만 원이에요. 통장에 1억 8천 있는 분들한테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리의 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날 치킨 사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아들이 손자 데리고 왔다가 저녁에 올라갔거든요. 손자가 7살인데요. 서울서 내려온 거라 피곤하다고 일찍 갔어요. 두 분만 남으셨는데 손자가 가면서 할머니한테 이랬대요. 할머니, 나 치킨 먹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 하고 간 거예요. 할머니가 그 말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저녁이 됐을 때 할머니가 배달 앱 켰대요. 치킨 누르고 근처 가게 누르고 메뉴 봤대요. 22,000원짜리 한 마리. 배달비 3,000원. 합치면 25,000원이에요. 근데 결제 버튼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멈춘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가 이어져요. 2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누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했어요. 손자도 이미 갔는데 우리 둘이 먹을 거잖아요. 다리살이 2개인데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거 시키면 낭비하는 느낌? 그런 게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치킨 시킬까요? 라고. 할아버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가 먹고 싶으면 시켜. 딱 이거래요. 먹고 싶냐고 안 물어봤어요. 시키고 싶냐고도 안 물어봤어요. 네가 먹고 싶으면 시키라고요. 이 말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나는 안 먹어도 돼. 근데 내가 원하면 해라. 거기에 어쩌면 나도 좀 먹고 싶긴 한데 내가 먼저 사자고는 못하겠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결국 앱을 껐대요. 대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찌개 꺼내서 데우고 달걀 프라이 하나에서 밥 먹었대요.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손자 얼굴이 생각나고 치킨 먹고 싶었는데 하던 말이 생각나고 할머니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날 밤에 제가 좀 울었어요. 이상하죠? 치킨 때문에 울었으니까. 근데 치킨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분들이 가난해서 힘드신 게 아니에요. 평생 절약하고 아끼며 살아온 습관이 이제는 스스로를 조이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자기 자신한테 허락을 못 해주는 삶. 그게 바로 이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생기는지, 어디서 비롯된 건지 한번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박종수 씨가 태어난 건 58년이에요. 6.25 전쟁이 끝나고 5년 후예요. 이분이 어릴 때 대한민국이 어땠는지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어요.
정말이에요. 60년대 한국이요. 그때 대구 변두리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환경이었겠어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이었어요. 이분이 성인이 돼서 공장 들어간 게 70년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분 삶의 공식은 단 하나였어요. 벌면 아껴라. 쓰면 없어진다. 남기는 게 안전이다. 이 공식이 40년 넘게 몸에 새겨진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대분들이 그 철학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게 이분들 희생이에요. 근데 그 철학이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작동되면 문제가 생겨요. 아낄 이유가 없는 시기에도 아끼게 되니까요. 할머니 김순희 씨 얘기도 들을게요. 할머니는 결혼이 23이에요. 그때부터 살림만 하신 거예요. 남편 월급 받으면 봉투째로 받아서 항목별로 나눠서 쓰셨대요. 쌀값, 반찬값, 공과금, 비상금. 이렇게요. 할머니 본인 용돈은 그 비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셨대요.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40년 넘게요. 그 기간 동안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 산 게 거의 없대요. 옷도 남편 옷 먼저 사고 애들 옷 사고 나서 남으면 화장품도 마트에서 제일 싼 거.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러셨어요. 나는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한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도록 살아온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아세요? 없다고 생각하도록 살아온 것. 자기 욕구 자체를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만 5천 원짜리 치킨 앞에서도 내가 이게 필요한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 두 분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서 비슷한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연금 200만 원 받으면서 하루 세끼 집에서 드시는 분, 적금 2억 넘게 있으면서 여름에 에어컨 안 트는 분, 자식한테 용돈 받으면서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또 모아두는 분.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걸 자원 고갈 공포라고 해요. 수입이 생산 활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쌓아둔 걸 꺼내 쓰는 구조로 바뀌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왜냐면 쓸수록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월급 받을 때는 다음 달에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축 꺼냈으면 그건 줄어들기만 하니까요. 이 심리적 공포가 실제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억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충분한데도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 시니어가 굉장히 많아요.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은 약 3억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필요 금액의 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30%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불안해서요. 박종수 씨 부부가 딱 이 케이스예요. 이제 이 부부의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할게요. 17평?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방이 2개에 욕실 하나, 주방 겸 거실이에요. 두 분이 살기엔 딱 맞는데 손자 오면 좀 비좁대요. 그래도 두 분은 이 집이 편하다고 하세요. 22년 됐으니까 곳곳이 낡았어요. 주방 싱크대 모서리가 벌어져 있고 욕실 타일이 군데군데 들떠 있어요. 방문 손잡이 하나는 느슨해서 꽉 쥐어야 열려요.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고치려면 돈 드니까 그냥 써요. 익숙해지면 불편한 줄도 몰라. 이 말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17평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요. 대구 변두리 기준으로 대략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예요. 22년 전에 분양받을 때 얼마였냐면 할아버지 기억으로는 5,50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2배 정도 올랐으니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아파트가 이분들 실거주 집이니까 팔 수도 없어요. 팔면 어디 살아요. 그리고 이 집에 22년치 삶이 있어요. 손때가 묻어 있고 애들 키울 때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낡아도 이 집이 좋아요. 이 집에서 애들 다 키웠거든요.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겠어요. 이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방문하면서 느꼈어요. 작고 낡아도 그 공간에 이분들의 전부가 있었어요. 자, 이쯤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부부가 스스로 고민했던 내용을 공유드리려 해요. 할머니가 어느 날 혼자 계산을 해보셨대요. 지금 67이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고 치면 87이에요. 20년 동안 한 달에 150만 원씩 쓰면 총 2억 7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통장에 1억 8천 있고 연금에서 165만 원 나오는데 연금만으로도 20년이면 3억 9,600만 원이에요. 이미 충분한 거예요. 통장 손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걸 계산하고 나서 어땠냐고요? 놀랐대요.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돈이 떨어질까봐 무서웠는데 숫자로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계산 결과를 보고 나서 바로 마음이 편해졌냐고요? 할머니 말로는 아니요 였어요. 알아도요. 알아도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게 더 신기했어요. 계산으로는 괜찮은데 막상 돈 쓰려면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40년 넘게 절약한 사람이 숫자 하나 계산했다고 그 감각이 바뀌지 않아요.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할머니가 요즘 작은 규칙 하나를 만드셨대요. 한 주에 한 번 자신과 남편을 위해서 5만 원 안에서 뭔가를 사거나 먹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쓰는 게 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동네 순댓국 집에 가셨대요. 두 분이서 14,000원 냈대요. 할머니가 이러셨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맛있다는 것보다 그냥 같이 밥 먹으러 나갔다는 게 좋았어요.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였어요. 노후의 행복이 어디서 오냐는 거잖아요. 이 부부한테는 특별한 여행, 고급 식당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가서 밥 먹는 것, 평범한 순댓국 한 그릇.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변화도 얘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요즘 공원에서 같이 걸을 때 가끔 이러신대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전에는 절대 안 하던 말이래요. 항상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할머니였는데 요즘은 할아버지가 먼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요. 작은 변화인데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래요. 이분들이 지금 조금씩 서로한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허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과 그 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돈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여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게 자산 규모가 아니라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행복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노년에 행복한 이유는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이 건강과 행복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돈은 기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면 그 이상은 행복에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박종수, 김순희 씨 부부는
이미 그 기본을 갖추고 있어요. 연금 165만 원에 1억 8천. 이분들이 해결해야 할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마음 문제, 이분들도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댓국 먹으러 나가는 것, 5만 원짜리 작은 즐거움 규칙 만드는 것, 뭐 먹고 싶어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게 다 그 마음 문제를 조금씩 푸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부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50대, 60대, 70대 분들. 혹시 지금 이분들이랑 비슷한 상황 아니세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쓰기 불안하신 분. 아직 건강한데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싶어서 지금 즐기는 게 죄책감인 분. 가고 싶은 데 있는데 나중에요 라고 미루고 계신 분.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하다가 몸이 못 움직이면 그때는 돈이 있어도 못 가요. 무릎이 안 되면 경주 불국사 못 올라가요. 허리가 안 되면 서울 나들이 힘들어요. 지금 67이 가장 젊은 날 중 하나예요. 진짜예요. 70, 80이 되면 지금 67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게 이 부부가 저한테 준 가장 큰 메시지였어요. 할머니가 인터뷰 끝에 이러셨어요. 다음에 손자 오면 치킨 시킬 거예요. 이번엔 결제 누를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치킨 한 마리가 이분들한테 작은 용기를 내는 연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용기 하나 내보셨으면 해요. 먹고 싶은 거 하나 드시고, 가고 싶었던 데 한번 가시고, 보고 싶은 사람 전화 한번 하시고, 그게 전부예요. 노후의 돈은 살기 위한 도구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대구 변두리 17평 아파트에 사시는 박종수, 김순희 씨 부부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연금 165만 원, 통장 1억 8천. 그런데 치킨 한 마리 앞에서 손가락이 멈춘 이분들의 이야기가 뭔가 마음에 걸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거예요. 노후 준비는 숫자 쌓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평생 아끼고 모으면서 만든 습관이 정작 써야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만큼이나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고 싶었던 데 가거나 먹고 싶었던 거 드시거나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하거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인생에서 꽤 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박종수 할아버지, 김순희 할머니. 다음번에 손자 오면 꼭 치킨 누르세요. 그 2만 5천 원이 두 분 인생에서 가장 잘 쓴 돈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들의 진짜 노후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그 이야기도 여러분 마음에 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